사람이 180도 변할 때는요, 늘 결정적인 순간이 있잖아요. 삶에서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행복하고 더 충만해질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먹는 며느리예요. 안녕하세요. 잘 먹는 며느리예요. 지난 영상에서는 저의 우울했던 일상을 확 바꾼 말의 힘, 말버릇, 확언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확언을 통해서 제가 이룬 많은 소망들,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진정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울감에서 벗어나고 건강해지고 정말 그렇게 원하던 것들도 거짓말처럼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행복이 처음처럼 쭉 지속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지만 이게 또 점점 익숙해지고 당연해지다 보니까 다시 새로운 걸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 행복감이 계속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흔히들 나 이 회사만 들어가면 진짜 고민이 없겠어, 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진짜 살 것 같아, 나 이것만 가지면 끝이야 라고 하지만 막상 진짜 이러고 나면 어때요? 시들해지죠. 아마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람은 원래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새로운 걱정과 불평,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건 사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뭘까요? 어떤 물질이나 특정 상황을 얻는다고 해서 그게 내 행복을 계속 지속시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직접 깨닫고 삶이 또 한 번 완전히 바뀌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를 당장 이루지 않아도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 순간이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행복하고 더 충만해질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거나 하는 사회적인 성취를 얻는 것도 저에게 큰 소망이었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제 꿈은 현모양처였어요. 저의 부모님은 함께 지내시지를 못했기 때문에 늘 그것에 대한 결핍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아이도 낳고 그렇게 화목하고 여유롭게 가정생활을 하겠어 라는 그런 꿈을 꿨는데 정말로 그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 감사하고 설레고 막 행복하고 그랬는데 평온하고 꽤 여유 있는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공기처럼 정말 이게 당연해지더라고요. 뭔가 더 큰 거를 받아야 기쁘고 더 큰 이벤트를 막 기대하게 되고 별거 아닌데 남편한테도 서운하고 또 남들하고 막 비교하면서 내가 지금 당장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행복을 밖에서 찾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제가 둘째를 출산하고 막 코로나가 시작이 됐거든요. 저는 이제 낳은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 일하는 남편은 거의 집에 오질 못했어요. 신생아가 있으니까 거의 뭐 산후조리 할 틈도 없었어요. 그냥 혼자 아이 둘을 키우는 상황이 된 거죠. 둘 이상 키우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신생아 동시에 큰애를 키운다는 건 뭐 수유해야 되죠. 중간중간 뭐 기저귀 갈고 애들 놀아줘야 되고 울면 달래야 되고 진짜 삶이 밤낮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낳은 기쁨은 없고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얘기만 계속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사람이 180도 변할 때는요, 늘 결정적인 순간이 있잖아요. 삶에서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와요. 모든 자식이 부모를 다 소중히 여기겠지만 전 특히나 아빠가 정말 각별하거든요. 저희 아빠는 저와 동생을 어릴 때부터 혼자 키우셨고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물론 엄마도 그러셨겠지만 근데 아빠랑 이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저는 결혼 전까지 제 전부는 아빠였어요. 근데 항상 아빠랑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6시에 통화를 했거든요. 나 잘 있다, 밥 먹었냐, 고생한다고 한 10초 정도 통화하고 맨날 끊었는데 그날은 밤 10시에 아빠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아빠가 전화하셨지?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그때부터 무릎을 꿇고 전화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배경음에 구급차 소리가 나더라고. 누구누구 따님 맞으세요? 라고 딱 그 소리를 듣는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요. 큰일 났다,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나 봐. 이제 그거를 딱 느낀 순간부터 계속 울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결론은 뭐였냐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생사를 확답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크게 다치신 거예요. 이제 바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고 제가 아빠 얼굴도 볼
수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그 앞에서 제발 살려만 달라 밤새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아버지가 살아는 나셨는데 머리를 다치셔가지고 아이같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갈수록 몸이 악화돼가지고 그냥 온몸에 균이 생기고 살이 계속 빠지면서 등에 다 욕창이 오고 아버지가 그냥 앙상하게 말라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그간 누리던 그 모든 평범한 일상이 진짜 다 행복이었구나. 내가 아빠랑 그냥 편하게 통화하던 거, 내 입으로 먹고 내 두 발로 걷고 나가서 햇빛도 보고 가족들 만나고 만질 수 있고 이게 절대 당연한 그런 것들이 아니었구나. 나한테 감사한 일이었구나라는 걸 그러면서 동시에 들었던 생각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이렇게 살아계시니 얼마나 다행이야 였어요. 살아계셔서 내가 이렇게 간병도 할 수 있고 손도 잡을 수 있고 볼 수 있구나. 그래서 매사 그렇게 감사를 느끼면서 아빠를 간병을 해드렸어요. 그 당시에 제가 밤에는 애들 보고 이제 낮에는 바로 짐 챙겨가지고 거의 왕복 3시간씩 병원을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두 아이를 혼자 돌볼 때보다 더 잠을 못 자고 몸은 너무 힘들었는데 아빠를 만나러 병원을 가는 그 길이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간병해 주시던 간병의 선생님,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 보면 그냥 감사합니다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진짜 그때 제 마음이 그랬거든요. 심지어 저는 병원 앞에서 붕어빵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께도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그 붕어빵 집에서 이제 간호사분들이 붕어빵 사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진짜 가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구워주셔가지고 병원에 계신 분들이 드시고 저희 아빠 잘 치료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되게 황당해 하시다가도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만큼 너무 다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빠한테 할 수 있는 거, 아빠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 나중에는 저한테 좋았던 거 드시게 하고 별별 노력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악화되시던 아빠가 기적적으로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게 아빠가 처음으로 콧줄을 빼고 1년 만에 음식을 입으로 드시던 그때 그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식사하시니까 기력도 좋아지시고 또 재활도 받으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저랑 햇빛 보러 같이 나가서 걸으시고 그리고 아빠가 원래 저한테 해주셨던 조약돌이라는 노래를 불러주시고 저는 살면서 가장 바쁘고 좀 피곤하게 지낸 2년의 시간이었지만 살면서 가장 벅차고 진짜 가슴으로 절절하게 행복감을 느꼈던 시간이었어요. 정말 별거 없는 그냥 심심하고 단조로운 그런 일상들이 사실은 그게 다 전부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념무상으로 이렇게 길을 걷다가도 이제 하늘을 보면서 예쁘다 감탄하면서 그것도 감사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됐고요. 남편이 누워가지고 코 골고 있는 걸 보면은 그걸 보다가도 문득 그래요. 아, 이렇게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이렇게 무사히 일을 하고 돌아와서 참 감사하고 다행이구나. 그리고 얼마 전에는 막 좋아하는 그릇을 딱 사서 가지고 식탁에 딱 올려놨는데 그게 하나가 떨어지면서 저희 바닥이 돌이거든요. 와장창 다 깨졌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한숨 쉬었는데 그래도 다행이다 하나 깨졌네. 치우면서 또 들었던 생각은 애들이 그래도 없을 때 깨져서 다행이다. 사실 예전 같으면 저만의 깨달음 이거를 얻기 전이었다면 분명히 짜증내고 화가 났을 거거든요. 아빠의 시간을 계기로 순간순간 행복을 더 자주 느끼는 사람이 됐고 우리가 살면서 원치 않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도 그 속에서 그래도 이건 다행이다. 그래도 이 점이 좋다라는 잘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조금 더 갖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애들한테 소리도 질러요.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어떨 때는 뭐 좌절할 때도 있어요. 눈물도 나고. 그래도 예전보다는 다시 평온을 찾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화려한 이벤트가 일어나야 꼭 무언가를 얻어야만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찾으면 언제라도 느낄 수 있는 게 행복이고 지금 내가 행복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일상이 너무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불만스럽고 지겹고 따분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상에서 누리는 작은 풍요를 찾아보시라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릇에 맛있게 담아서 식사 한 끼를 먹는 거 그거 자체도 진짜 풍요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카페 가서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시든 좋아하는 케이크를 먹든 얘기를 나누면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풍요와 감사의 증거들을 찾으면 정말로 그렇게 느끼게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거 있죠. 내 스스로한테 하는 만트라 이런 것들. 아, 나는 풍요롭다. 아, 나는 감사하다. 이런 말들을 스스로한테 한번 해보세요. 정말 가슴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께도 똑같이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그렇게 해보시고 한 일주일 지나면은 연락이 와요. 아, 저 그렇게 하니까 하루가 너무 달라졌다고.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일상을 사는데 정말 많이 달라졌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마음이 급해지고 어두워지실 때는요, 호흡을 깊이 하면서 다른 거 찾지 말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거를 습관처럼 말해보시기 바래요. 그걸 말하는 순간 좀 안정이 되면서요, 감사한 순간이야 라는 걸 또 찾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또 다른 감사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다면요, 잘 볼 수 있는 거, 이것도 감사한 거고요. 들을 수 있는 것도 사실 행복인 거거든요. 그걸 너무 원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일상에서 작은 풍요로움을 찾아내는 행동이 사실은 현재를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울다가 웃다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들의 핵심은요, 이미 가진 것 안에서 풍요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려면 아무것도 당연한 게 없다는 걸 아시면 돼요. 삶에서 행복의 순간은 훨씬 더 자주 많이 느낄 수 있고요.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더욱더 줄어들게 되실 거예요. 끝으로 제 인생 영화 하나를 여러분께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어바웃 타임 보셨나요? 팀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시간을 되돌리는 초능력이 있어요. 자기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다시 시간을 되돌려가지고 그걸 계속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삶을 계속 바꿔나가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더 중요한 걸 깨닫게 돼요. 그게 바로 현재의 소중함이에요. 엔딩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아이들 식사를 준비하고 학교를 데려다 주는 길, 그리고 갔다 와서 안아주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일상의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매 순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면서 즐기며 살아가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됐다. 다시 시간을 되돌리지 않는다. 결국엔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매 순간 행복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이 있어요.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을 정말 온전히 느끼면서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요, 더 자주 행복하고 더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꾸준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서로 또 응원하고 같이 이거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원하시는 거 마음껏 도전하고 이루시면서 사셨으면 해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하고 좋은 에너지 많이 전달해 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